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대 증인 신문의 기술입니다. 반대 증인 신문은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불러온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신문의 기술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제가 사실관계만 이랬죠 저랬죠 물어보면 다 예스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문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증인은요. 하지만은 상대방 측이 불러가지고 내가 그거를 반대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반대 신문을 해가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증인 신문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증인 신문이 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간혹 있냐면 A와 B가 소송을 하는데 B가 주장하기를 A 너가 부정행위를 했다, C와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C와 A가 뭐라고 하냐면 F라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는데 뭐 너희들이 모텔에서 나오는 거를 같은 아파트에서 나온 걸 내가 목격을 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F 증인을 세워서 하는 말이 그 아파트에는 그 모텔에서는 A와 C만 있었던 게 아니고 F 나도 있었고 우리는 친목 모임을 한 거였고 전혀 부정한 관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해주는 이제 나의 부정행위 증거를 깨는 진술을 하는 이런 증인이라든지 내지는 내가 A한테만 소송을 걸었는데 이 C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부정행위로 같이 지목된 C가 증인을 서면서 A와 나는 부정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반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반대 증인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반대 증인 신문을 깨는 방법은 일단은 이게 증인 신문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대부분이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 이유는 이 반대 증인 신문에 대한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반대 증인 신문은 반대 증인은 어때요? 나한테 어차피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려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왜 거짓말해? 실제로는 이랬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그 반대 증인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거기서 아 변호사님 말이 맞다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나한테 유리한 증언도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뭔가 자백을 받아내거나 그 사람을 반대 증인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뭔가 저 사람의 이미지를 흠집내야지 약간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초보적인 관점에는 뭐예요?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 정치인들이 반대 증인 신문 굉장히 못하잖아요. 막 윽박을 지른다든지 그냥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내지는 뭐 왜 거짓말 하냐고 따진다든지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반대 신문이고 결론은. 그리고 이런 증인 신문은 실컷 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증인 신문을 잘 하려고 하면 관점 자체를 자백을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야. 그런데 이 반대 증인 신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판사님.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해도 이 반대 증인 신문을 지켜봤을 때 판사님의 생각에 이 증인이 거짓말한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반대 신문 성공한 것이고 그게 안 느껴지게끔 하면 반대 신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백을 해야지 거짓말을 쟁이라고 비난을 해야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초보적인 증인 신문밖에 안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괜히 상대방 진술이 그럴듯해 보이고 나의 진술은 감정에 근거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자백을 받아야겠다는 관점을 첫 번째 버린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판사님의 머릿속에서 내 말이 맞겠구나라고 느껴지게끔만 만든다. 이 관점만 이해해도 반대 증인 신문의 기술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서면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주장한 서면하고
서면하고 어떤 거냐면 상대방은 뭐예요? 내가 부정행위 증거해서 딱 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부정행위 한 적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뭐 모텔에서 나오는 증거를 딱 들이밀어도 그러면은 내가 서면에서 서면이라고 치면 내가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자백을 안 해? 이렇게 화를 낸다고 내가 서면을 잘 쓰는 거예요. 그냥 나는 판사님 보세요. 저 사람 거짓말 하는데 여기 증거 요거 있고 요거 보면은 부정행위 한 거 드러나고요. 저 잡았대는 저 인간 양심도 없고요. 그 위자료 더 주세요. 이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다. 반대 신문의 관점도 어차피 그 반대 증인은 와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할 걸로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백한다거나 하는 기대를 버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증인신문의 기술은 뭐 가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다 동일하거든. 그래서 제가 예시니까 편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나는 검사예요. 검사입니다. 우리는 검사예요. 그러면 도둑한테 도둑을 이 증인신문 때 앉혀가지고 너 도둑질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도둑이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대답하겠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발뺌하겠어요. 발뺌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반대 신문하는 입장도 동일한 거예요. 검사가 너 도둑질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하는 신문이 아니고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사건의 반대 신문은 뭘로 한다? 드러난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증거, 내가 다 들고 있는 증거들로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뭐 몇 월 며칠에 뭐 2023년 1월 7일에 너가 뭐 어디 다이소 오는 지점에 간 사실이 있어 없어? 이래 물어보잖아. 도둑이 그런 사실은 있다. 예스. 두 번째 여기 3층 매장에서 3층 매장에 여기가 1, 2, 3층으로 돼 있는데 너 3층에 간 사실이 있어 없어? 나 간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물건은 3층에서 도난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뭐예요? CCTV가 있겠지. CCTV 증거가 있겠지. 그죠? 증거를 보냈을 때 3층 매장에 얘 얼굴이 이렇게 막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CCTV 보니까 네 얼굴 맞잖아. 너 3층에 갔네. 안 갔다면서 이러면은 증인이 당황하면서 나 아닌데요 이럴 거 아니야. 끝까지 이 사람은 나 아니고 그 CCTV 찍힌 거 나 아니고 난 도둑질하는 거 없다라고 진술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판사님이 이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판사님 지켜봤을 때 CCTV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증인석에 앉아있는 도둑 얼굴하고 여기 CCTV 얼굴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겠어요? 판사 눈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증인이 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느껴지겠어요? 느껴지겠죠. 그러면은 반대 증인은 증인신문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증인신문은 감정적인 거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드러난 사실관계를 요목조목 물어가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그 허점에서 그 사람이 진술하는 내용의 진술 신빙성이 깨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면 쓰는 거와 동일하게 사실관계를 시간 순대로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걸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에는 이 증인의 진술이 반대 증인의 진술이 앞뒤 말이 안 맞구나 내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느껴지게끔만 하면은 반대 증인 신문에서 성공을 한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저만의 약간 노하우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이거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신문을 해도 지켜보고 있는 판사님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결국엔 실패한 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기록을 다 벗고 꼼꼼하게 머릿속에 증거라든지 머릿속에 다 있어. 그래가지고 판사님도 당연히 이거에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막 질문을 던져요. 근데 실제로 판사님은 아직 판결문 쓰는 단계가 아니어서 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안 봤어. 그럼 내가 왜 이런 반대 질문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럼 얘가 yes로 대답하든 no라 대답하든 판사님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증인신문, 반대 증인신문을 거쳤는데도 판사님이 이해가 안 돼버리면 이게 성공한 반대 증인신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 증인신문서를 써가거든요. 그러면 이 판사님이 제가 이제 대본처럼 반대 증인신문서를 드리면 이걸 판사님 보는 상태에서 이 반대 증인신문을 관람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 판사님이.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넣잖아요. 질문을 뭐 신문할 내용을 막 넣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3층에 CCTV가 있었잖아요. 증거가. 그러면은 저는 너가 3층에 갔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 밑에다가 CCTV 증거를 띄워 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 드러난 증거를. 그러면 3층 CCTV에 이 사람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나는 3층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제가 추가 반대 신문을 하기도 전에 판사님의 문 아니 여기 CCTV에 너 얼굴 찍혔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그러면은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신문서에다가 주요한 이 사람의 이 반대 증인이 애초에 냈던 중요한 진술이라든지 내지는 중요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띄워 놓으면서 이것을 관람하고 있는 보고 있는 판사님이 제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시게끔 거의 서면 쓰듯이 이렇게 쫙 해서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오히려 나중에 저는 가만히 있고 판사님이 오히려 너 말이 되냐 뭐 CCTV가 있는데 뭐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쩌냐 위증죄 걸린다 이렇게 막 오히려 판사님이 더 신문을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반대 증인이 나와도 나한테 불리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 증인 신문을 꺼릴 것도 아니다. 승부를 봐야 될 때는 역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대충 진술로 거짓말하면 되겠지 이래서 반대 증인 데려 나왔는데 제가 겁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증거가 이래 있고 저가 있어 가지고 위증죄 각오하고 해라 이러면은 반대 증인을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반대 증인 신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